마늘 농사의 대박을 꿈꾸신다면 겨울 관리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남들이 모두 쉬는 이 시기, 단 1%의 농부만이 시작하는 필승 전략이죠. 겨울에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는 수확량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1%의 성공 농부로 만들어줄 마늘 겨울 관리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여러분의 마늘밭은 과연 평화로운 휴식 중일까요? 아쉽게도 우산입니다. 부직포를 덮어두었으니 내년 봄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차가운 겨울 가뭄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동해가 마늘 뿌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상하면 봄철 회복기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수확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밭으로 나가 마늘의 생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늘 겨울 관리의 첫 번째는 바로 배수로 점검입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랑에 물이 고여 얼어붙으면 얼음이 흙을 들어올리면서 마늘의 연약한 뿌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랑 중간에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곳은 없는지, 배수구 끝이 낙엽이나 흙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물기를 터주셔서 마늘 뿌리를 보호해주세요. 겨울 관리 두 번째는 바로 물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만 걱정하시지만 사실 겨울 가뭄은 추위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건조한 땅은 마늘의 냉해를 직격탄으로 입히지만 촉촉한 땅은 뿌리 주변에 수막을 형성하여 보온 효과를 줍니다. 물을 주실 타이밍은 따뜻한 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표면만 살짝 젖을 정도로 가볍게 주셔야 합니다. 질척거리지 않게요. 이렇게 하면 해가 지기 전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어 마늘 뿌리 주변의 지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겨울 관리 항목은 부직포와 서리빨 확인입니다. 부직포 아래의 작은 틈새 하나가 마늘 냉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리빨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마늘 뿌리를 2cm가량 위로 솟구치게 만들어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만약 솟아오른 마늘이 보인다면 꾹 눌러주고 주변 흙이나 상토로 다시 덮어 뿌리가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세요. 겨울철에 절대 금지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비료 살포입니다. 겨울 비료는 마늘에게 밥이 아니라 독과 같습니다. 첫째, 추운 겨울에는 마늘 뿌리가 활동을 멈춰 비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둘째, 만약 억지로 흡수한다면 마늘 조직이 연약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셋째, 이렇게 연약해진 조직은 다음 추위에 100% 얼어 죽게 됩니다. 마늘 비료는 2월 마늘이 봄을 맞아 깨어나는 시기까지 반드시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2월 중순 마늘이 봄을 맞이할 때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바로 NK드림을 추천합니다. NK드림은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 건강하고 우수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랜 노하우와 바스코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질산태 질소로 구성되어 작물의 흡수 이용을 좋게 하며 고순도 칼륨은 빠르게 흡수되어 마늘 구비대를 촉진합니다. 또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각종 병의 저항성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 칼슘은 광합성을 촉진해 튼튼한 작물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물에도 잘 녹아 관주나 옆면 시비에도 활용 가능하며 추비로 사용 시 100평당 한 포를 권장합니다. 자, 겨울 마늘 관리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볼까요? 배수로를 점검하여 물 고인 곳을 없애 얼음 압력을 방지하고 따뜻한 날 오후에 가볍게 물을 주어 보온 효과를 높입니다. 부직포 틈새를 막고 솟은 마늘을 눌러주며 가장 중요한 질소 비료는 봄까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 팁, 따뜻한 부직포 아래는 두더지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두더지는 소리와 진동을 싫어하니 바람개비나 진동 퇴치기를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세요. 이제 봄이 되면 우리의 마늘밭에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벌마늘 또는 스펀지 마늘이라고 불리는 2차 생장 현상입니다. 이는 마늘 쪽이 땅속에서 다시 잎으로 자라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벌마늘이 생기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저장성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최근 제주, 전남, 경남 지역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늘이 쓸모없는 잎이 되는 것을 막고 크고 단단한 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벌마늘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늘의 성장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잎을 키우는 영양생장과 굴을 키우는 생식생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잎이 너무 크거나 오랫동안 자라버리면 구가 커져야 할 시기에도 계속 잎만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너무 이른 파종, 즉 9월에 심었을 경우, 그리고 겨울이 지나치게 따뜻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인 질소 비료의 과다 살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벌마늘 예방 첫 번째는 파종과 비닐 선택 등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늘을 심으셨다면 이 원인들을 알고 비료 관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이른 9월에 파종했거나 너무 큰 씨마늘을 사용했거나 지운이 과열될 수 있는 투명 비닐을 썼거나 냉동 보관한 종자를 사용했다면 올봄 비료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벌마늘 예방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은 바로 웃거름, 즉 추비 중단 타이밍입니다. 마늘 수확 약 2개월 전부터는 질소 공급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 마늘은 4월 중순까지, 난 지역 마늘은 3월 말까지 질소 비료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확 60일 전부터는 요소나 NK 비료를 절대 금지하십시오.
이 시기에 주는 질소는 마늘을 쓸모없는 벌마늘로 만들 뿐입니다. 3월 중순에는 균형 잡힌 비료로 777 17 17 17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올인원 타입으로 비료 영양분이 한 입자에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 수용성 입상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미량요소, 그리고 풀빅산까지 함유되어 비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작물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균형 성장용 비료이며 밑거름, 웃거름뿐만 아니라 관주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추비는 100평당 한 포를 권장합니다. 예방 세 번째는 날씨와 토양이라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봄비가 잦고 날씨가 평소보다 따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빗물 속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7일에서 10일 정도 일찍 비료를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밭이 모래땅, 즉 사질토라면 양분을 잘 잡아두지 못해 영양이 2%만 쏠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기물인 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여 토양의 완충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마늘 예방 네 번째는 마늘종, 즉 꽃대 관리입니다. 잘못된 관행 중 하나는 마늘종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줄기에 상처를 주고 영양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려 마늘에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마늘종이 약 20cm, 즉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가위로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이 잎에서 뿌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마늘구의 비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확 직전인데 마늘이 너무 작아 걱정이신가요? 질소 비료는 이제 안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줘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잎이 아닌 알을 키우는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인산, 가리, 아미노산, 그리고 뿌리 밝은제 등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수확 2개월 전 비료 중단 시기에 마늘이 부실해 보인다면 이런 알 키우는 영양분들을 공급해보세요. 2차 생장, 즉 벌마늘 발생 없이 마늘구를 단단하고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수확 전 비대에 효과적인 추천 제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인산가리 성분에는 알파 PK를, 아미노산 에너지 보충에는 효소아미노를, 마늘 양파 구근 비대에는 대근이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침투 확산제인 스텔스는 영양분이 잘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품들은 4월에서 5월부터 2에서 3회 정도 연면 12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희석량은 500L 25말에 한 병씩 희석하시고요. 구매를 원하시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늘 농사 마스터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겨울철에는 배수로 점검으로 고인 물과 얼음 압력을 방지하고 따뜻한 날 물을 주어 수막 보온 효과를 얻습니다. 부직포 틈새와 서리발을 점검하고 질소 비료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봄철에는 수확 60일 전 질소 공급을 중단하고 마늘종은 20cm 정도 자랐을 때 뽑지 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막판 생육이 부진하다면 아미노산이나 인산가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잘 관리해도 마늘 농사 대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